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걱정 따윈 이제는 필요 없어. 든든하게 여러분 지킬게요. 국민의힘 시계의 초침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 위해. 정신없이 쉴 새 없이 뛰고 또 달려갈게요. 국민의힘 믿고 따라와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걱정 말아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걱정 따윈 이제는 필요 없어. 든든하게 여러분 지킬게요. 국민의힘 시계의 초침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 위해. 정신없이 쉴 새 없이 뛰고 또 달려갈게요. 국민의힘 믿고 따라와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걱정 말아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국민의힘 오직 국민 위에 달려가.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걱정 말아요. 퇴근하고 싶어요. 2번 너무 좋아요. 국민의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국민의힘과 함께 해봐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이천시 기호 2번 송석준 후보와 함께 캠프에서 송석준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선대 본부장들과 우리 여러분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뽑아주신 국민의힘 소속 이천시의원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선대본부장 김명우 공동선대본부장단 분들이 계신데요.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서 이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송석준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김하식 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송영란 의원님, 또 경기도의 재선 의원 허원 의원님, 김재원 부의장님, 김재국 시의원님, 더 들어갔어요. 조금만 이쪽으로 더 오세요. 네. 네. 김재국 시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그다음에 김일중 도의원님, 임진모 시의원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송석준과 함께 이천의 새시대를 이끌 여러분들이 선택해주신 이천시 일꾼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지방의회 의원님들 대표로 우리 이천시의회 여러분들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선 시의원 만들어주신 덕분에 이천시의회 의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장 김하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9월절인도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이천을 방문을 하십니다. 힘찬, 지금은 안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찬 격려, 감사의 박수 쳐드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간절한 심장으로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많이 왔네. 이번 총선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쟁도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입니다. 무법과 법치의 대결입니다. 양심 있는 세력과 염치 없는 세력의 대결입니다. 지금 민주당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입법권을 통해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은 모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상식도 없고 자기 편은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또 우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로 남불은 끝도 없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 정당이 민주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집합체일 뿐입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님과 똘똘 뭉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송석준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이천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오는 4월 10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천시 발전을 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기호 2번 송석준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송석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택해 주신 덕분에 경기도의회에서 귀한 재선 의원으로 이천의 수건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송석준 후보와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허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송석준 의원이 왜 삼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송석준 의원을 이천에서 키우셨습니다. 지난 8년 전 초선 의원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지난 4년 전 재선 의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삼선 의원으로 키우셨고 확실하게 이천의 일꾼으로서 거모로서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송석준 의원만이 규제 개혁을 할 수 있고 이천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은 모두를 다 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출정식 때 항로청 경기 이천 지역 지부 12,000 조합원이 송석준 의원을 지지 결의하였고 이천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도 송석준 의원을 지지 결의하였고 많은 각지 단체들이 송석준 의원을 지지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석준 의원이 양쪽을 다 아울 수 있고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천의 발전과 경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 결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꼬야. 송석준 의원을 확실하게 이번에 삼선으로 당선시켜 주신다 그러면은 이천의 발전 규제개혁 확실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석준을 확실하게 믿고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송석준입니다. 송석준을 제가 연호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삼선하면 송석준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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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이천시 최초 3선에 도전에 나서는 기호 2번 송석준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의 열망을 모아서 반드시 3선의 힘을 이천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중첩된 여러가지 규제들 기호 2번 송석준이 여러분의 힘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앞장서겠습니다. 민수의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일꾼 기호 2번 송석준을 소개합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이천시 후보 기호 2번 송석준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제가 지난 28일 출정식을 하는 날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둘째 날 유세를 하는 날 장호원 장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3일째 우리 유세하는 날 부발에서 했습니다. 그때 주치자에 의해서 선거 방해되는 선거 운동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굳은 날도 있고 힘든 시절도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2022년 3월 5일 이곳에 있었던 일 이천 시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바람이 몹시 드셌습니다. 거친 칼바람이 이곳을 정말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느끼면서 바로 스쳐갔던 그 시절이 기억납니다. 바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후보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유세하는 날 아닙니까? 바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후 첫 합동 유세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3월 5일 날 바로 이곳은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후 첫 합동 유세를 이곳에서 하면서 그 칼바람 부는 그 최juk 속에서도 수많은 우리 이천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힘차게 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의 함성이 또 오늘 다시 메아리쳐 오는 느낌입니다. 그 추위 속에 그 어려움을 잊고
윤석열 후보는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추운 날 0.73%의 정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2년이 흐른 2024년 3월 31일 바로 우리 이천시 산림조합업 이천터미널 앞 이 거리는 또 새로운 역사의 한 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께서 이곳에서 첫 단일화 유세를 하면서 2022년 3월 5일을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 승리에 바로 기반을 마련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칼바람에 그 고통도 이겨내고 우리가 대선을 승리할 수 있듯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위대한 2000시민의 힘 그리고 대한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국민의힘 이천시 22대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송석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야말로 바로 이곳에서 이제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승리에 거센 바람이 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월 10일 그리고 4월 5일 6일 사전투표일엔 여러분 꼭 찍어주십시오. 기호 몇 번입니까? 2번! 누굽니까?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윤석열 후보님께 제가 입당하자마자 국민 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님 그동안에 입당 전부터 자주 소통하면서 바로 우리 정권 교체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대선 승리의 최고의 키 열쇠는 뭐냐? 바로 단일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 단일화의 결실이 중간의 위기에도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의 다시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바로 단일화를 이뤄내고 바로 이곳 이천 거리에서 단일화 전주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위대한 힘이 그 승리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예,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존경하는 우리 이천 시민들께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취임 이래 지금까지 기회만 된다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구조적인 국제 환경 속에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저는 오로지 첫째도 규제 개혁이요, 둘째도 규제 개혁이요, 셋째도 규제 개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문재인 정권 내내 파퓰리즘 퍼주기, 국가 재정 곳간 텅텅 비어가고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추경조차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제 개혁을 이뤄낸다면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온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러한 기가 오늘 우리 이천에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한동훈!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야말로 바로 우리 당이 그동안 소홀했던 진보의 영역에 공을 들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너무나 정말 진영 논리에 갇혀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사회 분열 최고의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분열을 치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진보의 영역을 취하기 위해서 진보의 가치를 우리는 더욱더 끌어안고 더욱더 보듬으면서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통합 사회 분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우리의 지도자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을 여러분 한번 더 해주십시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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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서 저는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번 총선을 치를 거냐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동료 시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바로 보다 낮은 자세로 동료 시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겸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여당입니다. 바로 지금의 어려운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책임, 바로 이러한 저의 소통, 겸손, 책임,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자신있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다 간절하게, 보다 낮은 자세로, 끝까지 책임진 자세로 나간다면 우리가 이번 22대 총선 이천에서의 승리는 물론 전국 경기도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이천시의 노동자들과 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과 농업인들과 모든 공익자들과 우리 시민, 동료 시민 모두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감사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오셨답니다.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천시민 여러분께 곧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4월 10일 이천 발전의 정답 기호 2번 국민의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단짝 송석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2조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천을 포함한 경기 남부에 설치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을 송석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GTX-D가 이천을 통과하는 GTX-D가 정부 내에 신속하게 예타를 통과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그걸 바라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송석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낮은 자세로 뛰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용인에 있는 한 후보, 이상식 후보라고 하던데요. 그분은 자기 지지율이 50%가 넘었다면서 볼링을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공공하게 자기 SNS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국민들 앞에서 오만한 태도입니다.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모든 후보가 여러분 앞에서 낮은 자세로 끝까지 여러분의 눈빛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의 핵심, 우리 정부의 본질 뭡니까? 여러분, 규제를 개혁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삶을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전문가 송석준의 철학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철학입니다.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여러분, 우리 정부는 재개발 관련한 규제 개혁 등 각종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그건 포퓰리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는 100번 1000번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 우리 국민들을 대단히 불쾌하게 하고 대단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문석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이분이 뭘 했는지는 아시죠? 그런데 전 이분이 어떤 사기 대출을 해서 강남에 집을 샀다는 그것도 분노할 만한 하지만 진짜 분노할 만한 지점은 우리 모두에게는 집 사려고 돈 빌리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뒷구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그리고 이걸 잘못했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기대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침부터 얘기했습니다. 저를 고소하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고소당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낱낱이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저를 고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기 대출 맞아요. 사기친 거 맞아요. 그걸 보고 상식 있는 사람들은 사기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편법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짜 서류 만들고 있지도 않는 사업 얘기해서 절대 받을 수 없는 대출을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대출금은 소상공인들이 받아가야 할 돈이었죠. 그게 사기지 뭐가 사기입니까?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라는 거예요? 어떤 게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를 고소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 피해준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조국당이라는 희한한 당을 만든 조국 대표가 패밀리 가족 범죄 집단. 자기 딸 때문에 대학 못 간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왜 없습니까? 피해자는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게 피해자가 없으면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는 거고, 이재명의 법카는 피해자가 없는 거고, 이재명의 대장동은 피해자가 없는 겁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법 지키면 사는 선량한 우리 시민들에게는 집 사지 마라, 대출 안 된다 라고 윽박질러 놓고 우리는 순진하게 그거 다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금융당국이 그 시기에 이런 식으로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집 사려고 대출 받는 거 다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같은 선량한 법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더 분노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늘 저 정부를 절해왔어요. 예전에 임대차 3법 말해놓고 그 직전에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죠. 그런 식의 표리부동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리고 그 표리부동에 대해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드러나서, 정말 큰 문제가 드러나서 나랏빚을 이만큼 져서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그 웅동학원을 헌납하겠다고 했던 약속 왜 안 지키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언론인도 계시는데 혹시 조국 대표가 거기에 답했습니까? 왜 답하지 않습니까? 왜 답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50억이 넘는 자산가인데 왜 나랏빚은 100억이 넘는 130억이 넘는 나랏빚은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자기 가족 기업 아닙니까? 가족 기업이 아니게 웅동학원 헌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왜 안 합니까? 정말 앞뒤가 다른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정치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거짓말이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야,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범죄 혐의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검사 20몇 년 했지만 그거 한 사람이 그런 범죄 다 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 듭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범죄 국가 될 일인데. 오늘 어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했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쓰레기 같은 말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제가 쓰레기 같다고 말해가지고 저를 비난하던데요. 그런 말들,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랑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오늘 또 나왔던데 마약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뭡니까? 저 대단히 점잖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했던 말을 한번 여기서 읊어볼까요? 진짜 제가 읊어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읊어볼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은 직접 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형수한테. 그 말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불편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그 말을 보면 그게 언뜻 튀어나올 수 있는 실수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상상이나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머릿속에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오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정치인이 했던 말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을 지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공복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양문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판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겁니다. 정치인의 말로 돌아갑니다. 정치인의 말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그 여러분이 들으실 그 말이 이재명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어봐 주세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 허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주십시오. 제가 사실 오늘 을풀려 했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납니다.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이후에 90일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 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발버둥 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만,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주파수를 맞추는 정치를 할 겁니다. 우리의 이익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될 이익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방어해야 될 범죄 혐의 같은 거 없습니다. 사람들 난리 났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이고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범죄혐의 주렁주렁 달린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안 돼. 그들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범죄자 국가 만들었겠지. 여러분, 저런 막말,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 그리고 이런 파렴치함, 그리고 국민 선거 앞에서 볼링 치러 다니는 오만함, 그리고 사기 대출 해놓고 언론에 보복하겠다, 죄 져놓고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것이 여러분의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진짜 굉장한 후진국 중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석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석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서 자유를 빼내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과장 같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걸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은 정말 제가 책임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원하시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늘 정치하는 내내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정치인을 국민이 왜 지켜줍니까?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저는, 우리 송석주는 여러분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고난에 빠져도 저희 지켜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오로지 그 목적뿐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송석준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송석준이 제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여러분, 송석준은 추진력 있는 사람입니다. 송석준의 경험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늘 송석준과 상의합니다. 여러분, 이천의 미래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송석준은 경험 있는 중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댑니다. 맨날 보내서 이천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송석준을 좋아합니다. 송석준을 선택해서 저와 함께 이천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622조가 투입되는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봅시다. 송석준! 제가 송석준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연호하겠습니다. 송석준! 기호 2번 송석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그리고 2010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귀중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4월 5일, 6일 사전선거와 그리고 4월 10일 본선거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우리 송석준 후보 어머님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떠나고 계십니다. 힘내시라고 한동훈 한번 연호하겠습니다. 한동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 용인에서 왔어요.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위원장님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용인에서 왔어요. 이름만 선생 감사합니다. 아들 동생이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세요.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힌트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시간 유세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주변 상인 여러분들께 소음으로 또 교통의 불편으로 어려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얼마나지 않은 선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뛰고 있는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